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회적 자본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MI 소셜 컴퍼니라고 하고요. 사회혁신 컨설팅하고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과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윈의 적자 생존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적자 생존이란 강한 곳이 살아남는다라는 뜻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얼마만큼 적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도 역시 기업이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얼마나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보다는 변한 패러다임, 이 시대의 변화에 얼마만큼 적응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흥미로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왼쪽은 1900년에 뉴욕의 한 거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원에 있는 내연기관, 가솔린 자동차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다 마차, 마부가 모는 마차가 교통수단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른쪽을 보면 1913년에 뉴욕에 있는 또 다른 거리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저 원에 있는 딱 하나의 관광용 마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내연기관, 지금의 가솔린 기관이죠. 자, 어떤 차이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보일 겁니다. 1900년대에 가장 강력했던 당시의 조직 중에 하나가 마부조합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부조합이 모든 교통과 운송을 책임지는 그런 어떠한 조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조직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은 그 역할들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이런 변화하는 시대의 패러다임에서는 사실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오른쪽 끝에는 또 하나의 사진이 사실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2025년, 2030년부터는 전 세계의 가솔린,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이제는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우린 더 이상 내연기관, 가솔린 기관을, 엔진을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자, 그런 시대의 패러다임을 저희가 봤을 때 비즈니스가 생존한다는 것은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913년으로부터 한 6년 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봤음직한 포드와 다찌 형제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한 측에서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요청을 했고, 또 다른 쪽은 주주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같은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포드 회장이고요. 대주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포드의 회장 그리고 대주주가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옹호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판결은 사실 이 포드 회장이 생각했던 비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주가 이익을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만이 그 이익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포드 회장은 말했던 거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 투자자, 다찌 형제는 그런 돈이 있으면 투자자들인 우리에게 배당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법원에 소송으로 갔던 부분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포드 회장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다찌 형제가 이겼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유형이 이 판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내용들입니다. 기업은 주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이사의 권한은 이를 실현하기에 행사돼야 된다라는, 기업은 그 기업의 주인인 주주, 투자자가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기업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가 사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아까 뉴욕의 거리를 보셨죠? 마부조합이 가솔린 기관으로 바뀌었고, 가솔린 기관은 이제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러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가 1919년형에 정해졌던 기업이라면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역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엘빈 톨폴러라는 이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부의 미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정이 있고 법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기업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있는데,
가장 빨리 그 변화에 적응하는 집단은 어디일까 이분이 분석하셨거든요. 바로 그분의 분석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고, 어제까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거라 하더라도 내일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그 변화를 정말 빠른 속도로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뭐 교육제도라든지 정치, 법,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변화의 속도가 느리지만 인류 역사상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내일 당장 그저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에 있어서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특정 기업의 사람들이 제품을 소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SNS에 저런 부분에 어떤 멘트를 높이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기업이 했던 어떤 행동들을 한번 보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잊혀졌던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확산하고 어떤 기업을 옹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은 굉장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거죠. 따라서 1919년형의 기업을 우리가 주주 중심의 주주 가치 극대화하는 자본주의라고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느끼고 있고, 이제 이런 쪽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주주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주주의 이익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갖게 되는 혜택과 이익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방향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믿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기업 중에 일본의 히타치라든지 유니레버, 네슬레, 바스프, 다논과 같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의 대가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 선생님도,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과거의 마켓 1.0은 이 제품 자체가 갖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이 얼마나 가격이 중요하고 이 제품이 나에게 주는 기능 중심으로 했던 것을 마켓 1.0 제품 중심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사회는 그 제품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만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 중심의 마켓 2.0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마케팅의 대가는 이제 이 마켓 2.0은 끝나가고 있고 마켓 3.0으로 진입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켓 3.0은 가치 중심입니다. 이 가치 중심이란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만족을 누리는 것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물건이 주변에 혹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생각하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기업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싼 물건, 그다음에 다른 타사 제품에 비교해서 더 좋은 기능만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경영학에서도 마케팅 관점에서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이런 거가 왜 중요한지를 많이 이해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는, 이런 사회적 자본들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들을 통상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는 굉장히 좁은 범위의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속해 있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은 더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란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지만이 뒤쪽에 있는 사회적 자본과 임팩트 투자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축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축은 포용성과 혁신성이라는 어떤 부분이 더 강한지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이 될 거고요. 또 Y축은 오리지널, 지금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본연의 가치에 조금 더 연결이 되거나 혹은 아직은 그렇게 본연의 가치에 연결이 되지 않지만 시도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런 축을 가지고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작은 영화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서울 외에도 지방이나 작은 곳은 놀랍게도 영화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화관이 가지게 되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영화관은 굉장히 작은 단위로 그런 지자체나 지역에도 작은 영화관을 만들고 영화가, 문화가 확산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말로는 구분은 되지 않지만 쓸 때 붙여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죠.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 벤처링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 벤처링이란 기존의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켓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아이가 빨리 출산이 됐을 때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넣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병원이라든지 전기가 없는 곳은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조기 사망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브레이스라는 하나의 소셜 벤처는 이렇게 $200 정도에 되는 굉장히 적정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적정한 제품은 여기에는 촉매제를 따뜻한 물로 데피게 되고 이거를 이 포대기 안에 넣게 되면 아이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의 인큐베이터의 기능과 거의 흡사한 보온 효과를 여기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200 수준이라는 거죠. 큰 병원이 있을 필요도 없고 전기가 없는 곳에도 이거는 굉장히 효과 있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뭘까요? 전 세계 유통망들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인브레이스는 G 헬스케어라는 전 세계 유통망을 갖고 있는 곳과 연합을 해서 이 제품을 G 헬스케어를 통해서 유통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의 질문은 G 같은 대기업은 왜, 뭐가 부족하길래 인브레이스 같은 자그마한 소셜벤처랑 협업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잘 모르는 전기가 없는 다양한 시장, 그걸 BOP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소비의 저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브레이스와 함께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정말 원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또 다른 형태인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함께 연합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적 비즈니스인데요. 포용적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사슬의 어떤 단계마다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혹은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갖는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SAP라는 회사는 전 세계 1위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2020년까지 자기들의 직원의 1%를 여러분 발달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발달장애인을 1%를 고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회공헌이 아니겠죠? 왜 고용할까요? 발달장애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이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소프트웨어의 문제나 에러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 몰입을 가지고 그거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더 낮아지고요. 짧은 시간에 더 몰입이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도 생산성의 효과가 더 높아지고 코스트는 낮춰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는 세계 1위 SAP라는 기업이 이 발달장애인을 고용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업의 혁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인데요. 노보자임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세계 1위의 산업용 효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R&D를 할 때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회나 환경은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개발을 시작해야 될 산업용 효소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공기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사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미세먼지, 굉장히 대기 오염의 공기의 문제라는 걸 생각하고 그 20년 후의 생각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효소가 무엇인지를 R&D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를 공략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전통적으로 기업은 어떻게 하면 재무적 가치를 높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기업의 생존성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적 가치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라는 이 부분들이 통합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는 사회 공헌만으로는 여기에는 환경적인 압박들 그리고 사회적인 다양한 요구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공헌이란 부분만으로는 기업이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요.